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감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번 나의 루믹스 S 영상에서 카메라 셋업에 대한 문의를 댓글로 많이 주셨어요. 평소에도 제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같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달라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무겁게 활용되는 제 카메라 셋업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최근 제 영상을 현돌이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루믹스 시리즈에 굉장히 빠져들고 있어요. 비하인드 모습을 보셨을 때 거의 대부분 루믹스 시리즈를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GH5S도 그렇고 이 루믹스 S1도 그렇고 바디와 렌즈 하나만으로 뽑아낼 수 있는 아웃풋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상을 매일 만들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는 이 영상 퀄리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집할 때만 보이는 그 제작자의 욕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바디만으로도 높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루믹스 시리즈에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4K 30프레임까지 지원되는 422 10비트와 4K 60프레임을 쓸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S1을 어떤 촬영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디와 렌즈로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경우인데요. 촬영에 임할 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또 육체적인 피로도예요. 일반적인 브이로그를 찍는다던가 여행 영상을 찍을 경우 여러가지 장비를 억지로 챙기면서 촬영에 임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촬영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 그냥 힘든 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는 바디와 렌즈로만 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 일상 컨텐츠를 찍는 경우, 어떤 촬영 현장에 사전 답사를 가는 경우, 추가로 여행 영상과 같이 나의 육체적인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임하곤 합니다. 여러 명의 스태프가 함께 임하는 작업보다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디와 렌즈에다가 필드 모니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S1의 경우 외장 레코더를 통해 422 10비트 4K 6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온다, 약간의 상업의 느낌이 있다, 그럴 경우 필수적으로 이 필드 모니터를 가져가서 최고의 아웃풋을 뽑곤 합니다. 야외 촬영을 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모니터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행사 스케치, 인터뷰 영상, 패션 필름, 바이럴 광고, 조금이라도 상업적인 느낌이 있으면 언제나 지참하는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장 레코더로 녹화를 하실 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S1에서 HDMI를 통해 모니터로 정보를 넘길 때 화면의 정보값,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끔 클린 피드로 넘겨주셔야 제대로 된 녹화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장 레코더는 HDMI를 통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화면 캡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필드 모니터의 화면에 정보값이 나타나게 될 경우 그 정보값까지 함께 녹화가 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저는 S1의 HDMI가 풀사이즈로 나온 게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미니나 마이크로는 약간 연결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성품은 바로 이 케이지와 탑핸들이에요. 케이지의 경우 사실 카메라별로 정말 다양하게 제작되곤 해서 사용자에 따라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지를 확보하시면 되고요. 케이지를 구매하실 때 고려해야 될 포인트들은 일단 그립감이 좋으면 좋고, 이 4분의 1인치 8분의 3인치 나사 구멍이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케이지를 구매하는 편이에요. 이런 포인트들이 많을수록 정말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이고요. 하슈의 위치와 개수도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케이지를 통해 어떤 세팅을 구성할 건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팅이 가능한지 그걸 좀 파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케이지와 함께 저는 이 탑핸들을 꼭 구입할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카메라가 아래서 위를 향하는 그런 로우 앵글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촬영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탑핸들을 부착할 경우 로우 앵글을 자유자재로 찍을 수가 있고요. 로우 앵글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탑핸들의 유무에 따라서 이 핸드헬드 촬영,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무빙에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탑핸들은 꼭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
그 다음으론 무선 송수신기 장치인데요. 말 그대로 무선으로 송수신, 신호를 보내고 받아들이는 장치. 촬영자가 촬영하고 있는 그 화면을 다른 외부 장치로 보내주는, 그것도 무선으로 보내주는 그런 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무선 장치들 아니고 뭐 SDI나 HDMI 케이블로 모니터들이랑 연결을 해서 촬영 현장을 세팅하곤 했는데, 무선 송수신기 장치들이 가격도 저렴해지고 신호 끊김 현상도 없고 또 매우 간편하게 세팅할 수 있게끔 바뀌면서 요즘에는 대부분 무선 송수신기 장치를 활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필드 모니터들 5인치 7인치 소형 모니터, 그리고 17인치 24인치 대형 모니터 이렇게만 연결을 했다면, 요즘에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도 화면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게, 사실 부담됐었거든요. 예전에는 화면을 세팅해 놓으면은 모든 분들이 사실 그 화면을 기준으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뭐 조명 감독님, 미술 감독님,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 광고주 분도 계시는 경우도 있고, 앉아있으면은 양쪽에서 온갖 시선들이 쏟아지곤 했어요. 근데 이제는 와이파이로 각자의 그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쫙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촬영하는 환경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선 송수신기는 언제 활용을 하느냐, 규모가 조금 있는 촬영 현장에서는 무조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규모가 큰 경우가 아니더라도 카메라 바디와 렌즈 위에 송수신기만 달아서 사전 답사를 다닐 때 함께 답사하는 팀원들의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로 전송을 해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모두 부착해도 굉장히 카메라가 커졌는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더 커집니다. 예산이 많이 사용되는 현장일수록 정말 안정적으로 순조롭게 촬영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오토포커스 시스템이 요즘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매뉴얼 포커스만의 매력, 그리고 안정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팔로우 포커스라는 것을 다는데요. 보다 간편하게 수동으로 초점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예요. 카메라 하단부에 이런 봉 형태의 로드를 연결해서 렌즈 포커스링 위치에 오게끔 장착을 해주셔서 포커스링의 기어링과 팔로우 포커스의 기어링이 맞물리게끔 설치를 해주신 다음 외부 장치를 통해 수동으로 포커스를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촬영자 본인이 촬영하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옆에서 포커스 풀러가 이 외장 모니터를 통해 보이는 화면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무선 송수신기 장치로 보내진 화면을 보면서 포커스도 마찬가지로 무선으로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어링과의 물리적인 연결을 통해 외부적으로 포커스를 잡아주는 그런 간단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는 반면, 더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레이저를 통해 피사체와의 거리도 측정해주고요. 그 거리의 피트와 함께 지금 촬영하고 있는 환경의 심도, 앞뒤로 어느 정도 영역까지의 초점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로 보여주는 그런 고가의 포커싱 시스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품들만 보더라도 외장 모니터, 무선 송수신기, 팔로우 포커스, 이러한 장치들이 대부분 전력을 필요로 해요. 각자의 배터리를 활용하는 경우 카메라의 부품도 정신사납게 정리가 안 되고, 또 배터리를 일일이 관리해주는 거가 굉장히 정신사나운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수월하고 깔끔하게 관리해주기 위해 V마운트 형태의 배터리들을 사용하곤 해요. 조명기구라던가 필드 모니터, 뭐 17인치, 24인치 정도 되는 그런 모니터를 외부에서 사용할 때 아마 이 배터리를 쓰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V마운트 배터리 하나로 모든 장치들에게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깔끔한 시스템을 사용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부착하자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매트박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매트박스는 렌즈 앞쪽에 부착해서 사각 형태의 필터들을 꼈다 뺐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렌즈들의 앞쪽 후드와 ND 필터와 같은 필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왜 굳이 매트박스를 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이미지 퀄리티를 위해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촬영자가 원하는 느낌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고가의 사각 필터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매트박스의 형태를 통해 반사광이나 하레와 같은 현상들을 보다 수월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 단축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원형 필터를 앞쪽에 부착했다 떼는 과정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중간에 막 지문 묻으면 닦아줘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다면 사각 필터는 고정되어 있는 그 매트박스에 사각 형태의 필터만 교환해주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필터들을
시시각각 바꿔주면서 촬영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무겁게 제가 아는 선에서 어떤 식으로 카메라를 활용하는지 조금 다뤄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활용했지만 보다 더 잘 활용하시는 현대료 여러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또 제가 오늘 소개한 거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현대료 여러분들의 노하우도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카메라 자체도 굉장히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저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는 거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작자들이 이런 장비들을 다 직접 가지고 있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렌탈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형 프로덕션들,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의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리 잡으신 경우에도 뭐 제가 다 알지는 않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거기까지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차츰차츰 그렇게 하나둘씩 제가 업으로 번 돈을 다시 투자해 가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품, 뭐 외장 모니터를 먼저 사고 차츰차츰 이렇게 구매해 나가는 우선순위가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오늘 영상이 혹시라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는구나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도 무겁게도 저에게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준 이 S1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셋업으로 촬영에 임했는지 한번 공유해 봤는데요. 단순히 세팅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과제가 주어졌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셋업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영상 결과물로 인사드릴 것 같은데요. 루믹스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영상들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미션들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약간 긴장되면서 걱정 반, 설렘 반, 여러가지 감정들이 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각 장르들을 제가 소화해내는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현돌이 여러분, 감돌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믹스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현돌이 여러분, 잘 가요.